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한해운은 0.74%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그 해상 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을 운반하는 이 벌크선이 주력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LNG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해운이 시장에서 이렇게 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곡물 가격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의 수요가 활발하게 이렇게 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 벌크선은 상당히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DI라고 하는 발틱 운임지수, 벌크선 운임지수가 지난 12월 달에 대비해서 큰 폭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대한해운의 이 호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12월에 1000 정도였던 발틱 운임지수가 현재는 180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한해운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왔었던 상황이고, 해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대한해운에 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했던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랜 기간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번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이어왔었던 이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의 흐름을 종지부를 찍고 추세 전환,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죠.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만은 어제와 오늘 흐름 속에서 전고점 돌파가 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깨졌는데 회복을 했다가 다시 깨진다는 건 그만큼 이 추세선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승 추세가 훼손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 못하느냐, 더 가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전용선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전용선, 특정 기업들하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기선, 뭔가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그런 부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배의 매출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 속의 파동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더 뻗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더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해운 업황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작용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대한해운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BDI 지수도
다소 조금 최근 들어서는 좀 정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가서 정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8년부터 18년, 뭐 19년 이렇게 해서 뭐 25년 동안 뭐 계약 기간이 25년짜리를 계약을 해서 운송 운반 계약을 하고요. 5년짜리, 5년짜리, 그 다음에 뭐 7년짜리 계약,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모습이고, 상승의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인데, 이 추세선이 조금 깨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또 이탈이 된다라는 거는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추세선이 깨진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지난 이제 1월 5일날 터졌던 자리가 3,150원에서 3,100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100원 정도가 이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서 이때 당시 하락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 반등 흐름들이 좀 출현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어제 상승 흐름에서 또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조정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인데요. 항상 대한해운에서 분봉, 제가 이제 5분봉을 많이 보는데, 이 5분봉에서 꼭 이렇게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거의 10에서 뭐 많게는 20%까지는 꼭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여기서 음봉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 3,300원이었던 주가가 2,750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시 잡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이 4,000원대에서 또 대량의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게 터지고 나서 또 주가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4,100원대였으니까 3,300원이면 600원 정도가 빠진 거죠. 700원 정도가 빠진 거죠. 그러면 10에 15%? 뭐 그 정도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15% 빠지고 나서 바닥 찍고 다시 더 많이 빠졌네요. 3,000원대까지 거의 한 20% 넘게 빠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갔는데 또다시 여기서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터지고 나서 고점 대비 벌써 10%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바닥을 또 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음봉에서 거래량이 꼭 터지면 단기적으로 조정 양상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점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사실 지금의 자리가 되게 애매합니다. 어제의 상승은 대응의 영역이었고, 오늘의 흐름들은 말 그대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 이 종목이 과연 이 추세선을 이렇게 해서 지켜서 갈지,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서 지켜내고 갈지, 아니면 이 흐름이 깨져서 3,100원대까지 내려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다소 한 발 좀 물러서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진다? 그러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3,150원, 3,100원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400원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구간이라서 좀 더 조정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오늘의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해운의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누구죠? 이 투신 쪽에서 들어오고 밤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뭐 거의 단타인 것 같긴 한데요.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기는 한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역시나 이제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 되겠고, 그런 시점에서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된다면 아무래도 주가의 이런 가격적인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숨을 고르면서 다시 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들을 탄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떴다가 다소 좀 밀리는 전강 후 약의 흐름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좋은 건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걸 깨면 3,100원, 3,15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지금의 자리에서 돌아가는지, 여기서 돌아서 타고 가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